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한번 또 이해해 봐야겠죠. 자, 먼저 단수 가격 결정법입니다. 자, 마지노선의 느낌을 주는 가격이죠. 그래서 9,900원 뭐 이런 것들 더 이상 가격을 내릴 수 없다라는 느낌을 소비자에게 주는 결정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속 가격 결정법입니다. 자, 주제품에 필요한 부속품 혹은 종속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면도기만 있다고 해서 면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면도기와 면도날을 팔거나 프린터를 팔고 또 토너를 파는 이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종속 가격 결정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인 가격 결정법입니다. 자, 로스 리더라고도 합니다. 어떤 상품을 비교적 싸게 팔아서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하여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전문용어로 또 미끼 상품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나라의 EAN 국가 번호 코드는 880이다, 880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조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포의 레이아웃 완성 후에 코너별 상품군 계획, 진열 면적을 배분하여 레이아웃의 상품 면적과 배치를 표시하는 것을 조닝이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점포 외장에 포함되는 내용들 볼게요. 자, 점두, 출입구 결정, 건물 외벽 등이 점포 외장에 해당한다. 자, 그럼 점포 내부는 뭐냐? 벽면, 바닥, 조명, 통로, 집기, 비품 등이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열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구색, 그리고 카트, 포스터, 게시판, POV 광고 등 이 진열에 해당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상품 배치와 고객 동선, 휴게 공간, 사무실 및 지원 시설 등을 짜는 것이 이 전체가 레이아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NU 조사라고 있는데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패턴과 성향을 조사해 문제적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HUT는 Home Usage Test입니다. 자, 조사 대상자가 고객이죠. 제품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홈의 의미가 있다는 거, 집에서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자, CLT입니다. 조사 대상자를 이거는 모아놓는 거예요. 자, 센터에다가 모아놓고 제품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조사는 우리 패널들이라고 하면은 약간 고객 좀 더 뭐 초청해 놓은 고객이다 보시면 되겠죠. 기업과 계약을 맺은 소비자 집단에게 조사를 하는 것은 패널 조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참여 관찰 조사는 말 그대로 관찰하려는 집단에 직접 참여해서 어떻게들 하시는지 관찰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소매점의 상품 분류 기준 보시면은 소비 패턴, 대상 고객, 상품의 용도, 그리고 TPO, 상황, 장소, 시간이죠.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자, 요렇게 소매점의 상품 분류 기준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청구 한번 알아볼까요? 소매업체가 제조업체에게 대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제품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제품이 잘 안 팔릴 때 송장에서 대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매업체가 반대로 청구를 원래 제조업체가 소매업체에 하죠. 근데 역으로 소매업체가 제조업체에게 대금을 공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선 효과 이론입니다. 한 곳의 문제를 해결해도 다른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 부풀어진 풍선을 한 곳에 손가락으로 꾹 눌러도 그 들어간 부분만 들어가지만 누른 부분만 들어가죠. 자, 근데 전체적인 부피 변화는 없다. 그래서 다른 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카테고리 관리 이론 보겠습니다.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소비자의 구매 형태를 토대로 같이 협동하여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아,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협동해서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레토 법칙 1과목에서 나왔죠. 80%의 결과물이 상위 20%에 의해 생산된다 라는 법칙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탈 고객이란 더 이상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에요. 자, 그럼 비활동 고객은 뭐냐? 구매 이력은 있어요. 구매 이력은 있는데 정기적인 구매를 하지 않고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것 같은 상태의 고객을 비활동 고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망 고객은 뭐냐? 현재 고객은 아니에요. 근데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죠. 그래서 잠재적 고객이라고도 표현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객이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가치 창출 참여는 고객으로서 기업의 직원이다. 기업의 직원들도 자사 제품을 사용하겠죠. 이게 내부 고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스 존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대별로 나눈 겁니다. 자, 가격대라는 것은 가격의 고저죠. 그래서 가격대로 나눈 것이다. 프라이스 존이고요.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것은 고객이 필요를 느낄 만한 분류를 추중해서 가격의 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급품은 10만 원 이상, 중급품은 5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분류를 먼저 정한 다음에 가격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 믹스 4P라고 많이들 나오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가격, 촉진, 장소죠. 자, 여기서 서비스 마케팅 요소는 이 4P, 마케팅 믹스에 더해서 3P가 더 있는데, people, process, physical, evidence. 이렇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LT, 하이로우 프라이싱. 자,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좋은 제품, 좋은 제품을 일시적으로 싸게 파는 것이다. 자, 좋은 제품은 비싼 제품이 해당할 수도 있고요. 비싼 거를 싸게 파는 것도 하이로우 프라이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PL 제3자 물류인데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물류 과정을 아웃소싱 한다라는 거죠. 다른 데 외주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하여서 자사의 효율화를 얻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비용품의 유형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용품은 3개로 나눠져요. 편의품이 있고요. 선매품이 있고 전문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편의품은 일단은 유통 경로가 집약적 유통 경로예요. 이 편의품 우리 흔히 생각하는 편의점 떠올리시면 됩니다. 높은 구매 빈도 자주 가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물품이 가장 잘 맞고요. 낮은 단가와 낮은 마진이 있죠. 그래서 이 편의품 주변에 고객이 모여 있고요. 상권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매품은 이제 편의점보다 가격이 살짝 오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 빈도는 비교적 낮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구매를 하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죠. 거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선매품부터는 대량 생산은 잘 맞지 않는다는 거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전문품입니다. 전문품이어서 전속적 유통 경로예요. 선매품은 선자 들어가서 선택적 유통 경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 전문품은 가장 낮은 구매 빈도로 보이겠죠. 왜? 비싸니까. 자, 높은 단가와 높은 마진이 있고요. 브랜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품은 선매품보다도 더 많은 계획과 시간, 노력을 투자해서 고객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굉장히 분포되어 있겠죠. 상권 밀도가 굉장히 낮고 상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전문품을 가기 위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고객이 많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비자의 구매 동기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적 상태 제거인데요. 자, 문제를 제거하려고 구매를 한다는 거죠. 자, 현재 생활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사거나 문제 회피는 발생될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요. 불충분한 만족,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접근과 회피 추구는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업그레이드한다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의 소진, 자, 사용 중인 물품이 다 소진되어서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와 반면에 긍정적 상태를 추가하기 위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이죠. 사용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지적 자극,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위해서 사회적 안정은 제품 사용, 구매로 얻는 사회적 안정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구매 동기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매 행동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볼 게 있습니다. 먼저 저관여 구매 행동인데요. 관여가 조금 적다라는 거죠. 저관여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푸시 마케팅, 광고 도달 범위를 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적고 중요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 전 정보 탐색 과정이 짧습니다. 가격대가 낮고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일수록 저관여 구매 행동이 나타난다. 자, 이게 편의품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예를 들어서 펜을 하나 사는데 엄청난 고민을 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다. 그게 바로 저관여 구매 행동이다 라는 거죠. 고관여 구매 행동은 반대겠죠. 자, 풀 마케팅 그리고 광고 도달 범위를 좁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소비자가 구매 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정보 탐색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자, 그럼 이거 뭐겠어요? 선매품이나 전문품에 해당하겠죠. 자, 비교적 고가이면서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브랜드 간 기능이나 디자인의 차이가 뚜렷할수록 고관여 구매 행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가전제품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금융상품, 부동산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고관여 구매 행동은 복잡한 구매 행동이 있어요. 아까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구매를 하는 게 고관여 구매 행동이었죠. 그래서 고관여 소비자가 최초 구매하는 경우나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큰 경우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이 이뤄집니다.
반복 구매하는 경우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이 고관여 구매 행동이 감소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관여 구매 행동은 우리 편의품이었었죠. 습관적으로 구매 행동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왜?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성 추구하는 구매 행동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큰 경우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구매 행동이 저관여 구매 행동에서도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들의 수요 예측을 위한 조사 기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델파이 조사법이죠. 자,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분석하는 정성적 조사 기법이다. 자,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외우시면 돼요. 델파이 조사법은 질적 예측 방법, 전문가가 하고 정성적 조사 기법이다. 요거 세 개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으니까 세 개 외워주시면 되고요. 시계열 분석 방법, 우리 시계 떠올리시면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과거 데이터 수집에 용이하고 다양한 변수, 시차 등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모형화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정량적 기법이죠. 시간의 흐름에 일정한 간격을 설정하고 동일한 현상을 여러 번 반복하여 측정한 뒤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분석 말 그대로 연이나 월, 주, 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눠서 한번 파악을 해보는 정량적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박스 젠킨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계열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접합시켜서 수요를 예측한다 라고 간단히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확산 모형 방법이 있습니다.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수요 예측을 하거나 과거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나 초기 데이터만 있는 경우 확산 모형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신기술 등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확산 모형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 유추 방법이 있어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유사한 기존 제품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예측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유추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 마케팅 자료 분석 기법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계열 분석 또 나왔네요. 시간의 일, 주, 월, 년 등을 간격을 가지고 과거 자료를 파악한다는 특징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로 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분석이고요. 다차원 척도법, 유통 서비스들에 대한 고객의 인지 구조를 지도화하여 가시화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핵심 개념들의 차원을 규명, 경쟁 상품들의 포지셔닝 맵을 작성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컨조인트 분석 보겠습니다. 제품의 대안들에 대한 선호 순위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속성 평가 유형을 정확히 밝혀 선호 예측, 시장 점유 예측을 하려는 분석이다 라는 거 요거 자체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회귀 분석은 변수가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를 알아내서 보자는 거예요. 근데 회귀 분석은 이게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변수, 어떤 변수가 나오냐? 독립 변수, 그리고 종속 변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 회귀 분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군집 분석입니다. 데이터 전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분석이다. 군집 분석은 데이터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석이구나 라는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도매상의 형태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자 도매상은 수요자에게 약간의 가공을 하여 공급하는 도매상이 제조업자 도매상이고요. 상인 도매상은 가장 전형적입니다. 자신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체 또는 소매상과 관련 없는 독립된 사업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가장 흔한 도매상이에요. 그리고 대리인은 제조업자와 공급자를 대신해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자, 제조업자와 공급자를 대신해서 제품을 판매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왜? 브로커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자, 브로커는 뭐냐? 구매자와 판매자를 접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는,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판매에 관한 협상자다. 그래서 대리인과 브로커 상당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개념 잘 잡아주시고요. 수수료 상인 보겠습니다. 생산자의 위탁으로 상품을 받고 신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전달하거나 상품을 받고 하는 거죠. 근데 수수료 상에는 상품화 계획과 촉진, 프로모션 이런 것들은 안 한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과목 영상은 3개로 나눠질 건데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또 3과목 세 번째 영상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